별들의 메시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챕터의 제목을 보면 금성, 사랑의 행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로 시작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서 사랑을 금성으로 바꿔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금성은 오래 참고 금성은 온유하며 금성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금성의 핵심은 사랑, 조화,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 구절이 그것을 다 설명해 준다고 해요. 사랑은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며 어머니의 심정이고 젊은 남녀의 사랑이고 부부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금성이 힘겨운 어스펙트로 인해 제한을 받으면 이 모든 성스러운 면은 얼룩지고 추한 모습이 됩니다. 사각이나 충은 사랑을 욕망으로 바꾸어 감각적인 희열만을 즐기게 되며 자신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던 미적 감각은 지저분하게 바뀌며 희생정신과 남을 위한 헌신은 이기심으로 바뀌고 남을 이용하여 자기가 하기 싫은 임무나 고생을 기피하고 게을러지죠. 게으름은 금성이 제한당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상태입니다. 금성은 자석과 같은 에너지로 남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남성의 천궁도에서는 금성을 볼 때 그 남성을 끌어당기는 이성으로 봅니다. 반면에 여성의 천궁도에서는 금성을 볼 때 그 여성 본인의 매력으로 봅니다. 금성은 황소자리와 천칭자리를 지배하고 물고기 자리에서 힘이 가장 강해지기 때문에 이들 사인에 있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금성은 양자리나 정갈자리와 같이 화성이 지배하는 곳에 있으면서 품위를 잃고 수성이 지배하는 처녀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약해집니다. 금성에게 가장 좋은 하우스는 파트너의 하우스인 7번째 하우스로서 평화롭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줍니다. 대략적인 금성의 개관을 마치고 이제 체계적으로 하우스와 사인, 어스펙트별로 금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우스의 금성. 금성이 첫 번째 하우스에 있을 때 행복한 어린 시절이 예상됩니다. 이 자리는 행운의 자리라고도 불리는데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인생 전반에서 성공을 이룬다고 해요. 음악과 예술을 좋아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건강도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우스의 금성. 금성이 두 번째 하우스에 있으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요. 두 번째 하우스는 황소자리에 대응되는 금전의 하우스이기 때문이죠. 인기가 많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쓰기도 해요. 여성의 경우 자신을 꾸미는 데 많이 쓰고 남성의 경우 여자를 위해 많이 쓰죠. 또한 금성이 다스리는 물건들 가령 의류, 귀금속, 음악 등을 통해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하우스의 금성. 금성이 세 번째 하우스에 있을 경우 정신력이 좋으며 낙천적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세 번째 하우스가 수성이 지배하는 쌍둥이 자리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정교한 것들을 좋아하며 대체로 언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행을 즐기고 거기서 얻는 것이 많습니다. 형제 자매나 매일 접하는 사람들과의 우애가 좋지요. 네 번째 하우스의 금성. 금성이 네 번째 하우스에 있을 경우 가정에서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하우스가 집을 의미하는 계자리에 대응하기 때문이죠. 특히 말년으로 갈수록 좋다고 해요. 유산을 물려받으며 만일 집이나 땅이 있다면 거기서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우스의 금성. 다섯 번째 하우스는 사자자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성이 다섯 번째 하우스에 있을 경우 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애 경험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인생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결혼도 잘하게 되고 좋은 자녀를 얻는답니다. 교육, 출판 분야 혹은 주식 거래 같은 자산 투자에 유리하다고 해요. 여섯 번째 하우스의 금성. 서비스를 의미하는 여섯 번째 하우스에 금성이 있을 경우 충성스러운 일꾼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사업을 하면 이윤만을 추구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직원으로 일을 하면 상사와 동료의 사랑을 받습니다. 건강을 보면 균형은 잡혀 있지만 그다지 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과로는 피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하우스의 금성. 금성이 일곱 번째 하우스에 있을 경우 가정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일찍 결혼하면 좋고 결혼 후에 재산이 늘어납니다. 동업을 할 경우 금성으로 인해 관계가 조화롭고 성과가 좋습니다. 소송까지 갈 것 같다가도 아무 문제 없이 합의가 되기도 한다네요.
이 자리는 배우, 가수, 기타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에게 유리해요. 여덟 번째 하우스의 금성. 여덟 번째 하우스는 화성이 지배하는 정갈자리에 대응됩니다. 화성은 금성에게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금성이 여덟 번째 하우스에 있을 경우 어스펙트가 안 좋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가령 손실, 사랑에 대한 실망, 사치스러운 배우자와의 결혼, 재산에 대한 법적 다툼 등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암시하죠. 하지만 어스펙트가 좋을 경우 결혼, 재휴, 유산 등을 통해 이득을 얻는다고 해요. 아홉 번째 하우스의 금성. 아홉 번째 하우스는 목성이 지배하는 궁수 자리에 대응되므로 금성으로서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어스펙트를 이룰 경우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며 성격도 자비로와 많은 존경을 받고 따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헌신적인 정신이 발휘될 경우 자선 사업이나 종교 일을 할 때 좋다고 해요. 직업으로는 음악, 미술, 드라마와 같이 영혼을 승화시키는 분야도 좋습니다. 단, 나쁜 어스펙트가 있을 때는 일이 지체되며 어려움이 따르고 뜻을 이루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열 번째 하우스의 금성. 열 번째 하우스는 태양이 가장 강한 중천점의 시간이므로 이곳에 금성이 있을 경우 어스펙트가 좋다면 일반적인 성공이 따릅니다. 이런 배치를 가진 사람은 특히 이성의 인기가 많아서 결혼 후에 사회적 지위가 올라갑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피해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기쁨을 즐깁니다. 평생 금전적인 상태도 원만하여 기본적으로 낙관주의자이죠. 단, 힘겨운 어스펙트로 인해 금성이 제한을 당하면 평판이 나빠지거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가 어려우며 급하고 신중치 못한 결혼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1번째 하우스의 금성. 친구의 하우스인 11번째 하우스에 금성이 있을 경우 편안한 어스펙트를 이룬다면 좋은 친구들을 얻게 되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금성이 강해지는 사인에 있어야 합니다. 가령 11번째 하우스가 양자리나 정갈자리에 걸려 있다면 이들은 화성이 지배하는 사인이므로 금성은 약해지죠. 이때는 불순한 노림수를 가지고 모여드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황소자리나 천칭자리와 같이 금성이 강해지는 사인에 있는 동시에 태양이나 목성과 좋은 어스펙트를 맺어야 합니다. 이때는 정말로 강력한 우군을 얻게 됩니다. 12번째 하우스의 금성. 12번째 하우스는 고독의 하우스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보게 되지만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대중과 격리된 환경에서 살거나 그러한 직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오컬트한 분야를 좋아하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려는 경향을 타고나지만 금성이 좋은 어스펙트에 놓여 있다면 큰 문제는 안 생기죠. 하지만 안 좋은 어스펙트가 있다면 질투, 이혼, 외도, 성문제 등이 예상되는데 특히 금성이 정갈자리나 황소자리에 있을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정갈자리와 그 맞은편 황소자리는 생식기를 상징하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에서 12번째까지 하우스별로 금성의 특징을 다 살펴봤는데요. 이전 시간에 태양을 다룰 때와 비슷한 것 같지만 금성 특유의 우아함과 품위가 삶의 여러 분야에 어떻게 발휘되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은 사인별로 금성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자리의 금성. 양자리에 금성이 있을 경우 양자리에 룰러인 화성의 불기운과 섞이게 됩니다. 이것은 매력의 발산으로 이어지는데 그로 인해 이성들의 인기를 모으죠. 열정의 불기운은 사랑을 태워버리고 급하게 한 결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다가 무분별하고 충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후회할 일을 많이 한다고 하죠. 특히 양자리에 금성이 있으면 낭비가 심하다고 합니다. 황소자리의 금성. 금성은 황소자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금성에게 황소자리는 천칭자리와 물고기자리와 함께 가장 좋은 사인이죠. 여기서는 품위가 올라갑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매우 유리한 자리이기도 하죠. 상대방의 느낌을 잘 알기 때문에 친근하고 사교적입니다. 금성이 황소자리에 있는 경우 형식과 예절을 중요시하고 한번 의견이 형성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유롭지만 낭비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쌍둥이 자리의 금성. 금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을 경우 금성의 미적 감각과 수성의 표현력이 만납니다. 또한 훌륭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좋은 목소리를 구사합니다. 지적일 뿐만 아니라 섬세함이 추가되어 문학이나 예술에서 능력을 발휘하죠. 형제 자매, 이웃 등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며
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재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행을 할 경우 특히 짧은 여행에서 성과와 즐거움 두 가지를 다 얻는다고 해요. 개자리의 금성. 금성이 개자리에 있을 때는 개자리가 상징하는 달의 어두운 상태, 영적인 기질, 물의 속성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상상력이 발달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개자리의 영향을 받아 어두운 영역에 끌릴 경우 영매가 될 위험성이 높다고 해요. 사자자리의 금성. 금성이 사자자리에 있을 경우 사랑이 꽃핍니다. 사자자리는 심장을 다스리기 때문에 금성의 마음 역시 들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사자자리에는 잔인한 측면이 있으나 금성이 여기 있게 되면 그 성질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사자자리가 픽스드 사인이므로 변함없는 충성심을 의미합니다. 금성의 빛과 태양의 빛이 섞인다는 것은 윗사람의 도움으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자자리는 창의성이나 교육을 의미하는 5번째 하우스의 자리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업이나 교육업에서 승산이 있다고 해요. 처녀자리의 금성. 금성이 처녀자리에 있을 경우 헌신적인 서비스 정신과 깊은 공감이 특징입니다. 간호사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위치는 건강을 의미하는 6번째 하우스의 자리이므로 보건업이나 건강식품 관련 일에 유리하다고 해요. 착실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직원으로서 최고입니다. 천칭자리의 금성. 천칭자리는 금성에 가장 어울리는 7번째 하우스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금성이 천칭자리에 있을 경우 본질적으로 품위 있고 강합니다. 진실되고 행복한 결혼,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보증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여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이 능력을 발휘하면 대중적인 인기도 얻습니다. 전갈자리의 금성. 금성이 전갈자리에 있을 경우 불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갈자리는 화성이 지배하고 생식기를 다스리는 사인이기 때문이죠. 사랑이 과장되거나 성욕과 갈망으로 바뀌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에 달이나 화성이 같이 있을 때는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도덕적 문제도 발생합니다. 화려한 것과 감각을 흥분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따금 깊은 종교적 헌신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나치게 감정에 몰입하게 된다고 해요. 강한 질투심 역시 제어가 어렵습니다. 단, 전갈자리에서 금성이 어스펙트를 잘 이루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궁수자리의 금성. 금성이 궁수자리에 있을 경우 금성이 가장 강해지는 위치입니다. 자비와 사랑의 행성인 목성과 힘을 합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심 좋고 낙관적인 성격을 보입니다. 인자한 마음으로 이타주의와 자선을 통해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마음이 섬세하고 문화 분야의 적성을 보이죠. 쌍둥이 자리나 물고기 자리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상력과 직관이 강해집니다. 여러 번 결혼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염소 자리의 금성. 금성이 10번째 하우스의 사인인 염소 자리에 있을 경우 사회적인 성공과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염소 자리에 룰러인 토성이 금성과 잘 화합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우울을 보여줍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기가 있어도 항상 불안해하죠. 토성은 정상에 다다른 순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항상 그 자리가 불안합니다. 금성이 토성이 지배하는 사인에 있으면 나이차가 많은 배우자를 만난다거나 사업상 아니면 뭔가를 노리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물론 이런 사랑이 오래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성은 토성이 지배하는 사인에서는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서 안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물병자리의 금성. 물병자리는 천왕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금성이 물병자리에 있을 경우 사랑을 할 때 천왕성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해요. 천왕성은 구속을 견디지 못하고 인습을 무시하고 파격적이고 충동적이죠. 이것이 금성의 성질과 섞이면 사랑을 할 때도 일반적인 사회적 룰을 따르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보다는 정신적으로 맺어진 관계를 더 신뢰한답니다. 천왕성이 갑작스러움을 의미하기 때문에 돌발적인 행동을 자주 한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친구들이 모입니다. 물병자리가 대응하는 11번째 하우스는 친구의 하우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 꿈을 이룹니다. 물고기 자리의 금성. 물고기 자리는 금성이 격상되는 자리로서
목성의 길한 빛과 화합을 이룹니다. 또한 물고기 자리는 물의 사인이기 때문에 풍부한 감정을 의미하죠. 단, 이 자리는 12번째 하우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울한 속성이 지배합니다.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강합니다. 그래서 동정심에 이끌려 자선단체에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음악을 극도로 좋아하여 보컬이나 악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음악은 인간 영혼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음악과 잘 어울립니다. 금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을 경우 특히 다른 사람을 돕다가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불법적인 결혼 때문에 고통을 받기 쉽다고 해요. 이상 금성이 어느 사인에 들어있느냐를 보고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인의 원소, 지배 행성, 상태 그리고 대응하는 하우스를 근거로 인생사를 추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성이 다른 행성들과 맺는 어스펙트를 보고 인생을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과 금성의 평행, 합. 태양이 금성과 평행 혹은 합일 경우 예술적 재능을 끌어냅니다. 또한 사랑의 본능을 강화하죠. 특히 7번째 하우스에서 어스펙트가 있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2번째 혹은 8번째 하우스에서 이 어스펙트가 있으면 본인 혹은 배우자가 낭비하며 전갈 자리에서 이 어스펙트가 있으면 도덕성이 부족하며 물고기 자리에서는 폭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어스펙트는 인기를 높여주며 사회적 교류가 원활하여 친구가 많고 오래 간다고 해요. 수성과 금성의 평행, 육각. 수성이 금성과 평행 혹은 육각을 이룰 경우 즐겁고 다정하며 사회적으로 적극적입니다. 수성이 상승궁에 있을 경우 음악과 예술의 재능을 보이고 상냥하고 정중하며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영업 분야에서 성공한다고 하죠. 달과 금성이 합, 평행, 육각, 삼각. 달은 남성에게는 결혼을 나타내므로 남성의 천궁도에서 달을 볼 때는 결혼 생활을 추정합니다. 사랑의 행성 금성이 달과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행복한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천궁도에서 달을 볼 때는 여성의 건강을 봅니다. 달은 출산의 행성이고 여성의 기능에 작용하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죠. 달과 금성이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건강이 좋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이러한 어스펙트가 있으면 말을 잘하고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감각적이고 예능에 관심이 많으며 성격이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습니다. 대체로 이성에게 매력이 있죠.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며 그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달과 금성의 사각, 충. 달이 금성과 사각 혹은 충일 경우 남성의 경우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금성이 달에게 제한을 당했다는 것은 아내가 예쁘거나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제한이 된다는 뜻이죠. 이것을 가정 생활의 행복과 연결지어 판단한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 여성 기능에 제한을 당한다는 의미로서 여성 질환으로 연결됩니다. 남녀 공의 소화 문제 및 순환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런 어스펙트는 위신이 깎이거나 민망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토성과 금성의 육각, 삼각. 금성의 좋은 점은 사랑과 매력이고 토성의 좋은 점은 용의주도함과 절약 정신, 경제성입니다. 이들 두 개의 행성이 좋은 어스펙트로 만난다면 신뢰성 있고 요령이 좋으며 성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 멘토로서 적격이며 중대한 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취향은 단순하더라도 존경받고 건강하고 무난한 삶을 누립니다. 토성과 금성의 평행, 합, 사각, 충. 토성이 금성과 평행, 합, 사각 혹은 충을 이룰 경우 두 행성의 나쁜 면들을 이끌어냅니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음모와 술수를 사용하는데 때로는 방법이 지나칠 때가 있죠. 그리고 어린 사람을 향해 욕망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해요. 때로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 배우자를 힘들게 하기도 하죠. 특히 돈 문제에 대해 인색하여 탐욕스럽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업 판단 미스로 손실과 실패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목성과 금성의 평행, 합, 육각, 삼각. 목성이 금성과 평행, 합, 육각 혹은 삼각을 이룰 경우 성공과 행운이 가득합니다. 부를 축적하고 호화로운 삶을 즐겨도 문제가 안 생기죠. 훌륭하고 행복한 결혼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낙관적이고 인자하고 대범한 성격을 가지게 되며 자선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배려하는 유연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인생을 즐길 줄 압니다. 이런 어스펙트는 특히 두 행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을 때 음악적인 재능이 발휘됩니다. 목성과 금성의 사각, 충. 목성이 금성과 사각 혹은 충이 될 경우 호화로운 것을 좋아하지만 거기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허세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과도하게 사업을 펼치려다 능력 부족 혹은 다른 사람의 배신에 의한 손실을 겪을 위험성이 있죠. 사랑의 행성 금성이 목성과 다투기 때문에 사랑과 결혼은 슬픔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술에 빠지기 쉽습니다. 화성과 금성의 육각, 삼각. 화성이 금성과 육각 혹은 삼각일 경우 화성의 에너지가 금성에 좋게 작용하여 꿈과 야심 그리고 모험심이 강합니다. 애정을 표현할 때는 다정하면서도 직설적이고 스포츠와 놀이를 즐기죠. 사랑을 위해 허세를 부릴 때는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나서 큰 돈을 벌지만 돈을 물 쓰듯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결혼을 일찍 하거나 성급히 할 수 있습니다. 화성과 금성의 합, 평행. 화성이 금성과 합 혹은 평행일 경우 사인이나 하우스에 따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가령 화성이 금성과 합을 이루면 부드럽고 공손해짐으로 좋은 어스펙트이지만 만일 금성이 정갈자리에 있다면 욕정이 강해지고 12번째 하우스에 있을 경우에는 변태적인 면도 보일 수 있습니다. 화성과 금성의 사각, 충. 화성이 금성과 사각 혹은 충일 경우 매우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성격을 가지며 너무 과다하게 욕망을 채우다가 정력이 고갈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성에 대해 눈에 띄게 너그러운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치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돈을 쓰며 게다가 연애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항상 모자르죠. 화성이나 금성이 개자리나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에 있을 경우 방탕한 생활을 하기 쉬우며 저급한 행복에 대한 열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천왕성과 금성의 육각, 삼각. 천왕성이 금성과 육각 혹은 삼각일 경우 정신적으로 긴장돼 있으며 직관이 발달해 있지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데 특히 이성을 끄는 힘이 강하다고 해요. 또한 친구들이 모여서 친구의 도움과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어스펙트가 있을 때는 예술이나 예능 쪽으로 발달하고 행복한 결혼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갑작스러운 결혼을 하기도 하고 플라토닉 러브를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왕성과 금성의 합, 평행. 천왕성이 금성과 합 혹은 평행이 되는 경우에 따라 좋고 나쁨이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가령 금성이 안 좋은 사인에 있거나 제약을 받는다면 이 어스펙트는 흉한 면을 더 흉하게 만들고 반면 금성이 좋은 상태라면 좋은 면을 더 좋게 해준다고 해요. 천왕성과 금성의 사각 혹은 충. 금성이 천왕성과 사각이나 충을 이루면 주로 애정이나 성적 문제를 일으킨다 해요.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결혼, 이혼, 외도, 가정 불화 등을 겪을 수도 있고 명예나 인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천왕성은 갑작스러운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손실도 암시합니다. 해왕성과 금성의 육각 혹은 삼각. 해왕성이 금성과 육각 혹은 삼각일 경우 영감이 가득한 음악가가 될 수 있다고 해요. 풍부한 상상력과 깊은 감성, 순수하고 담백한 성격을 지녀서 가끔은 가장 아름다운 플라토닉 러브로 인연을 맺기도 합니다. 해왕성과 금성의 사각, 충. 해왕성이 금성과 사각 혹은 충을 이룰 경우 슬픔, 상실, 고난이 있다고 해요. 배우자나 믿고 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이 그 원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해왕성이 안개와 같이 희미하게 본질이나 진실을 가리기 때문이지요. 이런 어스펙트를 가진 경우 요행이나 투기 요소가 있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상과 실제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큰 회사나 기업과의 거래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해요. 이상 금성에 대한 어스펙트를 살펴봤습니다. 금성을 볼 때 초점을 둘 것은 금성의 사랑스러움과 우아함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금성이라는 감각적이고 고상한 배역은 나쁜 환경이나 추악한 배역을 만나면 그 아름다움이 추한 모습으로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은 위치와 배열에 따라 아름다움과 추함, 고상함과 저속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 점에 중점을 두어 금성을 읽으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